네, 2024년 4월 9일 우리 인스타그램 15기 대표님들 강의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 새로 만들어서 프로필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피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 캡션을 작성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스토리하고 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 마지막에 해시태그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자기 브랜드를 키우던 뭐 영업사원을 많이 만들던 결국은 거기에 적절하게 해시태그도 작성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노출이 될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기울여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스토리 제작을 하는데 대표님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1회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리 요즘은 스토리마다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 피드와는 다른 쪽의 지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내 사이트에 와가지고 이 피드를 올린 내 게시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고객들이 내가 올린 스토리를 보고 내 계정으로 방문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는 순간에 그게 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스토리가 그 화면 처음에 들어가면 동그란 표시로 해가지고 화면 맨 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 계정으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것도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개 이상씩 꾸준하게 올려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음, 돈을 안 들이고 얼마든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죠. 어,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도 줄 수 있잖아요. 스토리에 질문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설문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링크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네, 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설문지 같은 것도 어, 내 계정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고 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더 내 스토리에 많이 머물수록 내 인스타그램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가니까 훨씬 내 인스타그램 지수에 굉장히 높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그 위젯들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루에 어, 한 개 이상 쭉 스토리를 올리는 습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네. 자,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제작하는데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스타그램이 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릴스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노출을 시켜줄게 라는 게 인스타그램 측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20% 이상을 릴스를 보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만 생각을 하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는 재미있게 만들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모토를 기반으로 해서 릴스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이 내 릴스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내가 만든 릴스를 내 의미 있는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를 될 수 있으면 재미있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내 릴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청각적이든 시각적이든 감성적이든 내 릴스를 보고 나서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 릴스를 만들어라는 거죠. 소리를 켠 상태에서 네, 즉 릴스를 만드실 때 적절한 효과음 같은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만들어라는 거죠. 네, 음악은 굉장히 관심을 사로잡는 한 개의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릴스를 만들 때 음악을 쓰시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쓰지 마시고 범용적으로 선택을 많이 받은 음악을 가져다가 쓰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이 많이 쓴 음악들이 있잖아요. 배경음악. 이 음악별로도 내가 만든 릴스를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던 그 음악들을 가져다가 릴스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네, 갖가지 효과를 더 넣어주면 좋겠죠. 릴스를 만드실 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릴스를 만드는데 그렇게 막 효과를 막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 릴스를 만드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강의가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제가 릴스를 효과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줄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한번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릴스만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도록 재미있는 광고는 행복, 흥미, 호기심과 같은 감정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우리 테레비 광고를 볼 때 기본적인 초 단위가 몇 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표님들? 음,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뭐 자동차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뭐 맥주 광고가 됐든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초는 15초입니다. 15초를 절대 넘질 않아요. 어, 그래서 그 15초 동안에 모든 이미지, 모든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영상들을 찍고 있죠. 네. 그래서 릴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15초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릴스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클립별로 붙여가지고 조금 더 긴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15초 단위로 해가지고 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음, 릴스는 15초 정도의 짧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재미있게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릴스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자기만이 아는 그런 어떤 난해한 어떤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자기 회사, 자기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만드셔야 되겠죠. 누구든지 내 릴스를 한번 봤을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비즈니스나 제품 정보를 안내를 하고 싶으신 대표님들, 특별히 이것에 중점을 두고 릴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처음 5초 안에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배치를 시켜라 라는 거죠. 네. 릴스가 15초인데 처음에 2, 3초 동안에 내 고객의 시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넘겨버릴 겁니다. 네. 릴스는 위로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똑 봤을 때 바로바로 시선을 끌지를 못하거나 뭔가 이해를 못 시키면 바로바로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문득 릴스를 주의 깊게 보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대표님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쭉 넘기다가도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릴스들이 대부분 보면 좋아요도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5초 안에 승부를 걸어라 라는 거죠. 네. 제품의 스타일을 더하는 뭐 세 가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궁금하도록 초반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오디오도 굉장히 비트가 강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보이스 오버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그것도 오케이. 네. 보이스 오버를 추가해가지고 브랜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훨씬 더 브랜드 개성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반에 짧은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짧은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릴스 전체에서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짧은 텍스트로 해가지고 시각화시키면 훨씬 더 제품의 브랜드 메시지를 강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만드는데 5초 안에 승부를 보셔라. 그리고 적절한 비트의 음악들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짧은 텍스트를 곳곳에 배치를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려라. 라는 겁니다. 음, 자, 재미있게 만들어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자,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누구나 이 릴스를 보고 나서 내가 만든 릴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죠. 네. 자, 200만 개의 릴스를 분석한 결과 크리에이티브의 얼굴, 뭐 사람, 뭐 어린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광고에 비해서 클릭률이 25%나 높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릴스를 만들 때 쓸데없이 외부에 있는 하늘을 찍은다거나 음식을 찍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찍어주는 게 훨씬 더 클릭을 당할 확률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릴스에 등장하도록 찍어라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릴스를 한번 보고 나서 어, 익숙하다. 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표현인데?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익숙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 줘라. 그리고 내가 이 릴스에서 이해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 뭐 가치관이나 뭐 목표라든가 뭐 포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시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와 협업하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가와 릴스를 협업을 해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양질의 릴스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크리에이터가 생판 초보인 나와 협업을 해줄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스를 만드는데 세 가지 재미있게 만들어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자,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고 릴스를 만드실 때 적절하게 사용하셔가지고 만드시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는 릴스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요즘은 워낙 AI가 발달해서 릴스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핸드폰에서 만들 필요도 없고요. PC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캔바라든가 뭐 브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캡컷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동영상을 정말 쉽게 많은 기능들을 넣어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캔바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바로 예약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에 직접적으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해 가지고 만드시면 굉장히 양질의 릴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릴스는 정말 부탁드리건데 하루에 한 10개 이상 올리십시오. 네.
10개 이상 올리시면 대표님들 계정에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음, 그렇게 하루에 10개, 20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릴스를 만드는 거, 뭐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쭉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 어떤 강사들은 앞으로는 해시태그가 필요 없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것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해시태그를 좀 더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내가 나의 상품, 나를 브랜드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올릴 때, 포스팅을 할 때 쓰는 해시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아가야 될 고객, 어, 나의 고객이 될 사람들을 찾으러 갈 때 쓰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두 개가 서로 틀린 개념이죠.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위한 해시태그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방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전략적인 해시태그 발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해시태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시태그를 음, 만드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없었던 인스타그램에서 제공을 안 해줬던 해시태그도 대표님들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혜태에서 나온 허니버터칩 같은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서 어, 대박이 난 그런 상품이죠. 처음에 허니버터칩이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응모전을 이렇게 쭉 받았어요. 허니버터칩을 사가지고 어, 허니버터칩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거기 해시태그에 허니버터칩이라는 해시태그를 다루셔가지고 계속해서 포스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나 나나 그것들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작업들을 해줬어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단시간 내에 허니버터 칩으로 검색을 했을 때 몇백만 개의 인스타그램 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이럴 마케팅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진 거죠. 허니버터 칩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쓴 전략이 이제 품절 전략을 어,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품을 쌓아놓고 나서 어, 사람들이 도저히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풀었다가 거두었다, 풀었다 거뒀다 이러한 것들을 또 해가지고 사람들 애간장을 태웠죠. 네, 그래서 허니버터 칩이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대박이 난 상품이다. 또 하나는 인셀덤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인셀덤 다 아시죠? 우리 박지현 대표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인셀덤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그 인셀덤의 회장이 모든 인셀덤을 판매하고 있는 그 판매자들에게 하루에 딱 그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하루에 몇 개씩 포스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상품을 찍어서 올리던 자기가 그 일상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던 무조건 찍어서 올려라. 올리는데 거기에 반드시 인셀덤이라는 태그를 써가지고 올려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셀덤으로 검색하면 아마 거의 한 200만 명이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인셀덤 회장이 포스팅 한 것만 해도 거의 한 66만 개 정도? 제가 그때까지는 봤거든요. 음. 회장 자체가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렇게 포스팅을 해요. 그래서 인셀점으로 한번 검색을 좀 더 한번 해보면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회사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키웠죠. 뭐 연간 뭐 몇천억 정도 뭐 매출이 올라오니까 지금 해외로도 좀 진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내 가지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다는 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해시태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일대일 컨설팅을 해주면서 포스팅을 한 걸 봤는데, 어, 이미지하고 뭐 캡션하고 뭐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딱 올리는 걸 보면, 어, 그냥 써요. 일반적인 단어들. 어, 그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 포스팅을 해가지고 올리는 걸 봤는데, 뭐 독서, 글쓰기, 뭐 책, 이런 아주 그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격이 맞지 않는 해시태그를 그 써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어, 그건 어떻게 보면, 어, 모래 사막에 바늘 한 개를 떨쳐놓고 찾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 굉장히 그 예를 들면 책이라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게시물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대형 제가 해시태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올린 거에다가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살포시 얹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올린 게시물은 다른 사람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죠.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이것들은. 그런데 그것들을 써가지고 올리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쓰면서도 자기가 잘못 쓴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대표님들은 앞으로 자기 어떤 브랜딩을 하거나 어떤 자기 고객들을 찾으러 다닐 때 또는 내 상품을 알릴 때 그럴 때 해시태그를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명사가 한 가지가 있죠. 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로만 치게 되면 아마 대형 해시태그가 많이 나올 겁니다. 몇백만 개짜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명사의 앞 뒤로 형용사나 수식어를 붙이게 되면 이 대형 해시태그가 어, 중형으로 떨어지고 소형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표님들 인스타그램 어떤 지수라고 표현할까요? 대표님들 인스타그램의 레벨에 맞는 그러한 해시태그를 찾아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레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계산해 가지고 나오겠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대표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수, 어, 그리고 게시물 수, 어,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해시태그를 가져다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팔로우가 1000명도 안 되는데 뭐 화장품, 막 마스타그램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노출 자체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스타그램 레벨에 맞는 해시태그를 발굴을 해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해내면 기본적인 명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형용사나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될 수 있으면 대형짜리 해시태그를 소형까지 낮추는 작업을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어, 지역이 됐던 시즌이 됐던 이러한 것들도 첨가를 해가지고 명사의 앞 뒤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해라. 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개의 해시태그를 만들어내면 이게 아마 대표님들만의 해시태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해시태그 중에서도 소형 해시태그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이거를 찾아내는 건 우리가 좀 이따 한번 같이 시연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발굴을 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나와 가장 연관이 된 그 단어 한 개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단어 양옆으로 형용사나 수식어, 지역이나 뭐 시즌 이러한 것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해시태그를 만들어내라. 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해시태그가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음, 안 나오면 이거를 대표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키워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내가 발굴해낸 해시태그가 있다. 그러면 그 해시태그를 대표님 걸로 잡아먹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때그때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신조어가 있어요. 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MZ들 세대들만 쓰는 그런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도 가끔 가다가 우리 그 포스팅 할 때 적절히 섞어서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움짤, 요즘 제가 어떤 신조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나와요. MZ들 신조어 딱 하면은 그때그때 흐름의 그 시대에 맞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도 가끔 가다 내가 포스팅 할 때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조어를 검색했을 때 내 게시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어, 덤으로 얻어가는 거죠.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좋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할 때 사진과 캡션 쭉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때 해시태그도 같이 써서 올리는데 해시태그는 5개까지만 올려라. 한 게시물에는 5개 이하. 뭐 1개, 2개는 상관없어요. 5개까지. 근데 6개가 넘어가는 건 비추.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까지만 써가지고 올려라. 그리고 그 5개도 될 수 있으면 연관이 된 해시태그들만 채워가지고 올려라는 거죠. 음. 자, 사진은 우리가 놀러 가서 찍은 뭐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태그는 뭐 맛집에 관련된 태그, 뭐 음악에 관련된 태그 이런 태그들을 올리면 이것들은 사진과 해시태그가 일치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 AI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AI가 발달해서 어, 사진 올린 것, 그 다음에 캡션으로 올린 것, 이것들과 해시태그가 적절하게 매치가 되는지, 조화가 되는지까지도 다 검사를 해요. 음, 분석을 해서.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가서 찍은 사진이면 거기에 맞는 해시태그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골프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즉, 그게 관련된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올려주셔야 노출이 조금이라도 더 될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시태그를 쓰실 때도 그 캡션과 사진과 연관이 되는 것들로 해가지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일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주제를 정할 때부터 잘 하셔야 되겠죠. 주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해시태그를 우리가 어, 1회차 때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왜 SNS를 해야 되는지 어, 그때 설명을 드렸죠. 거기서부터 지금이 쭉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님들이 주제를 정했던 거를 지금도 꾸준히 일괄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시태그를 쓰면은 지금은 노출이 잘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내 게시물을 올릴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올리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 해시태그를 통해서 고객을 발굴하러 다닐 때
잠재 고객을 이제 발굴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관심사를 해시태그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보통 20, 30대 이런 사람들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에 보면 해시태그를 달 때 꼭 샵, 뭐, 노을이, 언더바, 뭐, 아름답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시태그로 쭉 써놓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들을 즐겨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쓰는 해시태그 중에서 만약에 대표님들의 고객이 20대다. 그중에 여성이다. 하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뭔가를 지금 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20대 여자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해시태그가 되겠죠. 그러면 이 20대 여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 나이대가 주로 어, 활동하고 있는 뭐 지역이라든가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노트에다가 20대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에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인터넷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지금 몰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느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쭉 프로파일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나온 이 해시태그를 가지고 적절하게 그게 맞는 해시태그들을 이렇게 파생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20살이라는 해시태그와 연관된 해시태그들로만 우리가 쭉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해시태그들을 지금 발굴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해낸 해시태그를 가지고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내 고객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잠재 고객이라고 판단되는 사용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네. 찾아 나서야 됩니다. 대표님들. 어, 왜 그럴까요? 음,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표님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인스타그램에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어, 영화 배우라든가 뭐 가수들, 뭐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계정만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친구 맺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의 인스타그램은 그런 식으로 놔두면 그냥 한두 달 뒤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계정이 레벨에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잠재 고객을 찾으러 먼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소통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네. 좋아요, 댓글, 선파 작업이라고 그러죠. 네. 이것들을 하셔서 관계를 형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파를 하러 가기 전에 뭘 하셔야 된다? 내 인스타그램 피드를 정말 잘 가꾸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선파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선파를 해준 거를 보고 내 계정으로 찾아왔더니 이 사람 정말 계정이 전문가처럼 일괄되게 꾸준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나에게 친구 신청을 해주겠죠. 음. 근데 내 계정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소개글도 없고 프로필 사진도 없고 뭐 이름도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선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자고 먼저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내 인스타그램에 들어왔는데 내 계정을 보고 그냥 나가버리겠죠. 누가 같이 마팔하자고 이렇게 나한테 팔로우 신청을 안 해줄 겁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러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내 피드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충분히 알릴 만할 정도의 게시물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검색해서 사용자로 하겠다. 선발 작업을 하러 다니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인스타그램을 처음 만들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팔로우 눌러주고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 인스타그램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가서 선파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관심사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파를 해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마파를 해줄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음, 나는 예를 들면은 맛집 관련된 거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파를 해주고 친구를 맺자, 이거는 서로 소통을 할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을 쭉 프로파일링을 하셔가지고 해시태그를 발굴해내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좋아요, 댓글, 선파를 남겨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계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팔로워가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팔로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이런 작업들을 안 해도 되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 피드를 갖고 나가는데 좀 더 치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예전보다는 한 군데라도 더 인스타그램이 노출을 시켜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노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스토리하고 릴스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개의 작업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에 한 개 이상은 꼭 해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게 SNS는 제가 1회차 때 말씀드렸잖아요. SNS는 꾸준함,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승리를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달하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 3주 만에 뭐 팔로워 10,000명 이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 아닌 이상 정말 잘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삶 자체가 너무너무 화려하거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으면 그냥 막 삐까뻔쩍한 것들 그냥 어떤 그 편집을 안 하더라도 그냥 화려한 사람들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행동을 안 해도 그냥 팔로워가 막 늘어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대신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지금 현실에서는 이걸 못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시면 결국은 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만 올려주시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이제 뭐 체험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협찬을 받는다든가 협찬도 아주 뭐 고급스러운 협찬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실현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참고로 저는 음, 이미지를 전혀 못 만듭니다, 대표님들. 그리고 음, 영상도 잘 못 찍어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고 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기능적인 부분들은 제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예쁘게 보이는 걸 잘 못해요, 대표님들. 그래서 너무 그 나무를 하지 마시고 대표님들은 어, 저를 닮지 마시고 잘 만드셔가지고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올리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뭐 스토리 그냥 그 하는 거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다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스토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만들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요. 음, 이게 원래 러버링 투데이라고 해가지고 어, 러버링이 그 커플링이잖아요. 그래서 커플링을 판매를 하려고 이걸 제가 처음에는 만들었었는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도 한 이게 한 7천 명까지 갔었는데 한동안 제가 이 인스타그램 이 계정을 손을 안 댔더니 팔로워가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어, 그렇습니다, 대표님들. 팔로워는 관리를 안 해주면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어, 왜 그럴까요? 음, 나를 팔로우를 해준 사람도 그 사람도 얘기되게 막 팔로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팔로잉이 숫자가 이제 막 7,500명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팔로잉은 7,500명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기존에 팔로잉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다가도 언제나 좋아요도 눌러줘야 되고 가끔 가다가 그런 식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팔로워가 안 빠져나가고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로워가 빠져나간다는 어떤 느낌이 들면 다시 또 어, 다른 사람들 게시물에 가가지고 선발 작업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만들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그냥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릴 스토리라고 아랫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찍어놨던 걸 여기에서 가져다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찍으실 때 이 하얀색 버튼이 지금 동영상을 찍는 버튼이잖아요. 이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주면 이게 줌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자, 하얀색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제 핸드폰은 켜져 있는데 여기 지금 연결돼 있는 여기에서 계속 어, 이게 와이파이로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음. 내일이 쉬는 날이라 지금 랜선이 많이 붐비나 봐요. 자꾸 지금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하얀색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로 쭉 올려보시면 주 메뉴 기능이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꾹 위로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그러네. 자, 저는 지금 이제 꾹 위로 영상을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그러네. 지금 목소리까지도 같이 녹음이 돼버렸습니다. 네. 꾹 위로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지금 노트북, 핸드폰에서는 이게 지금 찍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어, 지금, 예. 이거 오늘 음, 지연이 조금 지연이 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멈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이게 이거 참.
이거를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참 별게다 속을 새기네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시키고요. 네. 자,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 음, 인스타그램. 자,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스토리, 스토리에서 이거를 좀 제가 어허 이거 참. 자, 스토리 쭉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줌인을 시켜서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영상만 찍으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동작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참 미치겠다. 그러면 다시 오늘 핸드폰이 도움을 안 줍니다, 대표님들. 막 땀이 납니다, 지금. 음. 오늘따라 이상하게 연결이 많이 더디네요, 보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 연결 좀 잘 되라. 자, 뭐 이러지? 음, 시작하기. 자, 네. 이번에는 그냥 영상을 안 찍고, 그냥 여기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그냥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일수고, 자, 여기에서 스토리로 맞춰놓고, 여기에서 그냥 사진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가져다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스토리에 적절하게 문자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게 옆에 보시면, 어, 글자를 키웠다가 줄였다 하는 그런 버튼이 생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적절하게 음, 표현하고자 하는 문구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참 왜 이러나 이거. 음, 오늘 너무너무 협조를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표님들? 음, 스토리 하지 말고 릴스로 그냥 넘어갈까요, 대표님들? 스토리 뭐 다 만들 줄 아실 거니까. 릴스를 만드는데 그냥 릴스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어, 보여드릴까요? 음, 릴스를 만드는데, 자, 릴스를 만드는데 대표님들이 지금까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릴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 보시면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직접 자기가 릴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대표님들이 원하는 템플릿만 쭉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어, 거기에 맞는 효과를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다가 대표님들 마음에 만든 거 그것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템플릿을 쭉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래 보시면 빈 슬롯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 빈 슬롯에 대표님들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롯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 슬롯에 맞게 여기에서 사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자, 일단 선택이 다 됐나 봅니다. 이거 참.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렉이 심하게 걸립니다. 이거 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자, 선택을,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필요한 부분에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 참 대표님들 오늘 참 힘듭니다. 이거 왜 그러죠?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음,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끊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참 미치겠네. 자, 오늘 이게 시연이 어떡하죠, 대표님들?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이게 음, 그 대표님들이 만들 줄 아시는 방법, 그 직접 만드는 거랑 템플릿을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대표님들이 아실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리믹스를 하는 것과 시퀀스를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들 그 두 가지를 사용해 보셨나요? 네, 우리 우리 박근가 대표님 혹시 리믹스나 뭐 시퀀서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걸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음, 우리 박지현 대표님이랑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릴스를 한번 만들어 봤다 라고 어, 해보신 대표님. 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대표님들께 보여주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와 이게 오늘 너무하네요 이게 진짜. 어, 왜 그러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리믹스하고 시퀀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플러스 버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 릴스만 모아놓은 동영상 버튼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올린 릴스가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저는 주로 이제 고양이 영상을 많이 보내서 그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AI가 자동으로 이 릴스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좀 많이 나와요. 제그 릴스에는. 이거 지금 또 멈췄네요. 보니까. 이거 참 미치겠네. 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제 핸드폰에서는 이 화면을 누르면 이것들이 다 지금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어, 렉이 걸려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로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대표님들께 어떻게 시연을 못 해드리겠네, 이거. 오호. 그러면 이걸 한번 꺼볼까요?
자, 이거를 꺼보고, 자, 이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아, 이게, 미치겠다. 자, 다시 한 번만 연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음, 자,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서 이 릴스만 나오는 동영상 버튼을 눌러줍니다. 음, 그리고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나 어떤 그 브랜드를 나타내는데 연관이 되는 릴스를 쭉 찾아보는 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좋아요라든가 댓글이 많이 달린 것들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거를 만약에 이것도 왜 이러지?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다시 연결을 한번,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자, 점 3개 버튼을 한번, 자, 그래서 릴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점 3개 버튼을 눌러 보시는 겁니다. 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지금 뭐 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렉이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네요, 대표님들. 이거 어떡하지? 연결도 지금 제대로 돼 있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지금 이러네요. 여기에서 이 점 세 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지금 제 핸드폰에는 이게 지금 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얗게 지금 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여기 지금 연결된 여기에서는 지금 전혀 지금 그게 안 되네요. 보니까 대표님들. 다음에는 와이파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선으로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어, 대표님들 어떡하죠? 제가 지금 시연을 못 해드리겠어요. 대표님들한테. 음, 음, 음. 렉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제가 뭐 해드릴 방법이 없네. 자, 다시 한번 연동해서 이 연동은 잘 되는데 그죠? 자, 여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릴스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스타그램이 혹시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음, 이게 뭐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지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누르기도 전에 지금 이게 렉이 걸리네요. 그죠? 어, 지금 전혀 안 움직이죠? 음. 그러면 이거 어, 3회차 때 이 릴스 그 리믹스하고 시퀀스 만드는 거를 하고 3회차 때 이제 프로그램 자동화를 제가 그 할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 자동화 하기 전에 우리가 릴스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를 다시 하고 음, 자동화를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아, 이거 정말, 어, 이럴 때 제가 등에 식은땀이 쫙쫙 흐릅니다. 지금 땀이 지금 흥건히 나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그 공유기에서 유선으로 제 노트북하고 연동시켜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와이파이보다는 유선이 더 빠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연 작업을 반드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 오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음, 자, 자, 그러면 오늘 뭐 딱히 이렇게 질문 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음,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 뭐 해시태그 관련돼 가지고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다. 이런 것들. 해시태그를 어떤 식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3회차 때 자동화하면서 제가 그것들을 쭉 보여드릴 거거든요.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홍보 마케팅에 사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다시 한번 계정 만드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계정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통해서 어, 최소한 한 200개 이상들은 다 만드셔야 돼요. 네이버 계정은 뭐 단시간 내에 200개는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네이버 계정도 해외 계정을 통해서 만드셔라.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키워가지고 뭐 계정을 판매하시는 수익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홍보 마케팅을 할 때 영업사원처럼 쭉 부려먹어도 된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을 3회차 때 한번 자동화를 통해서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박근관 대표님 모처럼 오셨는데. 어, 자, 뭐 해시태그 관련돼 가지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음. 해시태그를 찾는 것도 좀 쭉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너무너무 렉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프로그램 자동화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쭉 풀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래서 내일 공휴일이죠. 투표 안 하셨으면 투표 꼭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음,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일단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